나는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다. 하지만 한 장면만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내 안에 남아 있었다. 낯선 식당의 형광등 불빛, 김이 오르던 국 냄새, 그리고 나를 꼭 끌어안고 있던 한 여자의 품. 그 여자가 지금의 엄마라는 걸 나는 나중에서야 알았다. 사람들은 나를 행운의 아이라고 부른다. 보여줬지만 구원받았고, 가난했지만 재능을 발견했고, 결국 무대 위에 서서 박수를 받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행운과는 거려 멀었다. 내가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은 늦은 저녁까지 백반집을 하셨다고 들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부모님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다. 하루를 정리하던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설거지를 하고 계실 때였다. 한 여자가 아이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다. 죄송한데요. 핸드폰을 잃어버려서요. 잠깐만, 정말 잠깐만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나였다. 엄마는 잠시 망설였다고 했다. 하지만 내 손이 너무 차가웠다. 12월 초의 추운 날씨였는데 내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얇은 옷 한 벌만 입은 내 모습을 본 엄마는 결국 나를 안아올렸고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나가버렸다. 금방 올게요. 정말 금방이요. 그게 그 여자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엄마는 나를 따뜻한 방으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주셨다. 배가 고팠는지 나는 계속 울었고 엄마는 서둘러 미역국과 밥을 떠서 먹여주셨다. 정신없이 밥을 먹는 내 모습을 보며 엄마는 가슴이 미어졌다고 했다. 그날 밤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빠는 식당 문을 열어놓고 밤새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부모님은 경찰서로 향했다. 신분을 확인하려 했지만 나는 어떤 기록에도 없었다. 출생신고도 병원 기록도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동네 CCTV를 돌려본 날 부모님은 화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아이를 맡긴 여자는 백반집을 나서자마자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던 택시를 탔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마치 계획된 것처럼, 준비된 것처럼. 하루, 이틀, 일주일, 그리고 2주가 지나도 아무도 나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 부모님은 매일 경찰서에 전화했고 주변에 전단지를 붙였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우리가 키울까? 아빠의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엄마는 망설였다. 백반집 수입으로 겨우 생활하는 형편에 이미 대학생 아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더 키운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아빠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 아이 손을 놓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법적 절차는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이름도 가족도 기록도 없는 아이를 입양한다는 건 끝없는 서류와 확인, 그리고 의심의 연속이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 아이는 우리 딸이에요. 제발 이 아이가 우리 딸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한 문장을 위해 부모님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고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법적으로 이 가족의 딸이 되었다. 김지우라는 이름을 받았다. 이미 대학생던 오빠는 주말마다 집에 와서 나를 안고 놀아줬다. 키가 큰 오빠가 나를 어깨에 태우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야, 너 진짜 우리 집 막내 맞지? 우리 지우 공주님.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걸 느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고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검은 옷을 입은 연주자가 하얀 건반을 누르면 아름다운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엄마, 저거 해보고 싶어. 부모님은 말이 없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그때의 나도 어렴풋이 느꼈다. 하지만 며칠 뒤 중고 피아노 한 대가 집에 들어왔다. 나중에 안일이지만 엄마는 그 피아노를 사기 위해 몇 달간 모아둔 적금을 깼다고 했다. 잘못해도 괜찮아. 그냥 지우가 좋아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이 내 등을 밀어줬다. 이상하게도 피아노 앞에 앉으면 세상이 조용해졌다. 말로 하지 못한 감정들이 손끝으로 흘러나왔다. 슬픔도, 기쁨도, 감사함도, 그리움도. 하은 선생님은 놀라워했다. 한 달에 2번밖에 못 오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빨리 배우고 있었다. 이 아이 재능이 있어요? 제대로 배우면 큰 연주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의 말에 부모님은 고민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내 재능을 묻히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아빠는 식당 영업시간을 늘렸고 엄마는 밑반찬 배달 일을 시작했다. 첫 콩쿠르에 나갔을 때 나는 떨렸다. 무대에 오르기 전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지우야, 실수해도 괜찮아. 엄마는 내가 무대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 나는 무대에 올랐고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연출 시작했다. 떨림은 사라지고 오직 음악만이 남았다. 연주가 끝났을 때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그리고 상을 받았다. 최연소 수상자였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외식을 했다. 오빠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함께였고 우리는 작은 고깃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우리 지우 정말 대단하다. 오빠 진짜 자랑스러워. 오빠의 말에 나는 눈물이 났다.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살 타면서 나는 점점 유명해졌다. 지역 신문에 실렸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그리고 마침내 유학 제안이 들어왔다. 유럽의 유명한 음악학교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다. 엄마는 밤새 울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부엌에서 아빠와 엄마가 나누는 대화도 들었다. 보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기회가 어디 또 있겠어요? 알아. 근데 아직 어린 애를 혼자 외국에 보내면 지우가 원하면 보내야죠. 우리가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 안 가도 돼. 거기서 공부해도 돼. 엄마는 내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니야. 넌 가야 해. 넌 더 큰 세상에서 너의 재능을 펼쳐야 해. 그 말은 보내는 사람의 말이었다. 붙잡고 싶지만 보내야 하는 사람의 아픈 사랑이었다. 나는 유학을 갔고 열심히 공부했다. 매일 밤 영상통화로 부모님과 이야기했다. 힘들 때마다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 힘이 났다. 졸업 연주에는 성공적이었고 나는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고 연주 활동을 시작했다. 점점 유명해졌고 수입도 늘어났다. 첫 번째 큰 수입이 들어왔을 때 나는 망설이지 않고 부모님께 집을 사드렸다. 평생 좁은 집에서 식당 일을 하시며 살아오신 부모님께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을 선물했다. 지우야, 이게 무슨... 엄마, 아빠,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이에요. 아빠는 그날 처음으로 내 앞에서 우셨다. 평생 가족을 위해 강한 모습만 보이셨던 아빠가 그날은 어린아이처럼 우셨다. 나는 유명해졌고 무대에 섰고 부모님께 보답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모든 게 행복으로만 이어질 줄 알았다. 그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양부모님 되시죠?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날 집 안의 공기가 어땠는지는 지금도 느껴진다. 엄마는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했다. 나를 납치했다는 고소, 친모를 주장하는 여자. 부모님은 고소인을 만나러 나갔고 그 여자는 나를 맡기고 사라졌던 바로 그 여자였다. 잠깐 맡겼는데 애를 돌려주지 않았어요. 제 딸을 납치한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왔다고 한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내가 유명해지자 갑자기 나타나서 친모를 주장했다. 부모님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친권을 주장하며 협박했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 유명 피아니스트 김지우, 시은 납치된 아이였다. 친부모를 찾습니다. 딸이 유명해지니까 나를 버린 양부모에게 세뇌당했습니다. 인터넷은 들끓었다. 악플이 쏟아졌고 연주회는 취소되기 시작했다. 내 SNS에는 매일같이 욕설과 비난이 올라왔다. 나는 모든 걸 멈췄다. 연주도 연습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내 연주회장에 나타났다. 작은 홀에서 열린 차선 연주회였는데 관객석 맨 뒤에 그 여자가 앉아 있었다. 연주가 끝나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야, 엄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공포보다 먼저 든 감정은 분노였다. 그럴 리 없었다. 나를 낳기만 하고 버린 사람이 2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찾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부르는 게 말이 되는가? 당신이 누구시죠? 나는 차갑게 물었다. 그 여자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 둘이서만. 그렇게 우리는 만나기로 했다. 나는 알아보기로 했다. 직접. 이 여자가 정말 나를 그리워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며칠 뒤 나는 그 여자와 식사를 하기로 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보니 낯설었다. 피보다 돈 냄새가 먼저 났다. 그 여자는 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엄마, 왜 이제 왔어요? 그 질문에 그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웃었다. 억지로 짠듯한 웃음이었다. 상이 있었어. 너를 키울 형편이 안 됐거든. 하지만 항상 내 생각을 했어. 그 말은 너무 가벼웠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연습한 듯한 대사였다. 그래서요? 20년 넘게 한 번도 안 찾히다가 왜 지금 나타나신 거죠? 지우야, 엄마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경찰 기록 다 봤어요. 당신은 나를 버리고 계획적으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 여자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여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잠깐만. 전화 좀 받을게. 그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레스토랑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자를 따라갔다.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그 여자의 통화를 엿들었다. 아니, 잘하고 있어. 저 애 완전 호구야. 몇 번만 더 만나면 돈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당연하지. 유명한 피아니스트잖아. 돈 엄청 벌 거 아니야. 위자료라도 몇 조금 받아낼 수 있어. 아니면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통화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자 그 여자가 웃었다. 낮게, 비열하게. 걱정 마. 저 애만 다시 데려오면 내 인생은 복권이야.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고? 양부모한테도 합의금 요구하고 저 애한테도 돈 받고? 완벽하지? 증거? 그런 거 필요 없어. 언론 플레이 좀 하면 돼. SNS에 심파 좀 쓰고 방송 인터뷰 좀 하면 여론이 내 편이 될 거야. 불쌍한 친엄마 컨셉으로 밀면. 나는 조용히 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수이 떨렸지만 나는 꾹 참았다. 아, 그리고 있잖아.
그 양부모들? 진짜 웃긴 게 걔네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알아? 백반집이나 하던 사람들이 내 딸 키운 거야. 내가 버린 게 천만다행이지. 걔네한테 키워졌으면 지금쯤 설거지나 하고 있었을걸? 그 말에 내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다. 분노가, 증오가, 그리고 슬픔이. 그래, 이번 주에 기자들 만나기로 했어. 신파 좀 떨면서 눈물 쏙 짜면 될 거야. 틀 빼앗긴 불쌍한 엄마 이미지로 하는 거지. 그러면 저 애도 어쩔 수 없이 돈 내놓을 거 아니야. 통화가 끝났다. 나는 재빨리 복도 반대편으로 숨었다. 그 여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는 레스토랑으로 돌아갔다. 자리에 앉아서 나는 생각했다. 울지 않기로. 도망치지 않기로. 이번만큼은 내가 직접 끝내기로. 그 여자가 돌아왔을 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다시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지우야, 그 여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돈 냄새를 맡은 표정이었다. 저 다음 주에 기자회견 하려고 해요. 제 새 앨범 발표하면서요. 엄마도 와주실래요?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말 물론이지. 당연히 가야지. 그 여자는 너무나 쉽게 동의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이 사람에게 나는 딸이 아니라 돈이었다. 그날 밤 나는 부모님께 전화했다. 엄마, 아빠, 제가 해결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야, 무슨. 믿어주세요. 제가 다 끝낼게요. 나는 변호사를 만났고 녹음 파일을 넘겼다. 그리고 기자회견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기자회견 당일 그 여자는 정말로 왔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웃으며 입장했다. 기자들 앞에서 나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았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 여자는 준비된 듯 눈물을 글썽였다. 이분이 저를 낳아주신 생모님이십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이 술렁였다. 그 여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하지만 이분은 제 엄마가 아닙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계속했다. 20년 전 이분은 저를 낯선 식당에 맡기고 사라졌습니다.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CCTV에는 모든 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제가 무명이었을 때는 관심도 없으시다가 제가 유명해지고 나서야 가까이 나타나셨죠. 압시당했다고 고소하시면서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준비한 자료들을 꺼냈다. 경찰 기록, CCTV 영상, 그리고 녹음 파일.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스피커에서 그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저 애만 다시 데려오면 내 인생은 복권이야.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고. 위자료로 몇 조금 받아낼 수 있어. 양부모한테도 합의금 요구하고 저한테도 돈 받고.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고 카메라는 그 여자를 향했다. 그 여자는 참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조작이야. 저 애가 만든 거라고. 주작이 아닙니다. 감정 결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사랑에게서 자랐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쳤던 가정에서 피는 다르지만 진짜 부모님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버려진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둘러싸여 허둥대기만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부모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를 낳기만 하고 버린 사람보다 버려진 저를 선택하고 키워준 분들이 진짜 부모입니다. 나는 단상에서 내려와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그 여자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빠져나지 못했다. 복도에서 나는 멈춰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다. 건물 밖에서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입구에서 그 여자와 부모님이 마주쳤다. 기자들을 피해 도망치던 그 여자가 부모님을 보고 멈춰섰다. 당신들이 다 망쳤어. 내 딸을 빼앗아가서. 아빠가 그 여자를 막아섰다. 평생 온화하기만 했던 아빠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호했다. 다시는 우리 딸 근처에 오지 마세요. 당신은 그 아이를 버렸어요. 하지만 우린 그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엄마도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그 아이를 버릴 수 있었겠지만 우린 단 하루 버린 적 없어요. 추운 겨울날 얼어붙은 손을 가진 아이를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 여자는 할 말을 잃었다. 결국 고개를 돌려 뛰쳐나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다가 부모님께 달려가 안겼다. 엄마, 아빠 저 지옥에서 자랄 뻔했어요. 구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엄마는 내 얼굴을 살포시 만지며 말했다.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지우야, 넌 우리에게 과분한 행운이야. 우리가 더 고마워. 우리 딸로 와줘서. 아빠도 우리를 꼭 안았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정말 자랑스럽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다. 오빠는 군대에서 급히 휴가를 나와 있었다. 지우야, 진짜 멋있었어. 오빠도 못 봤는데 뉴스에서 봤어. 우리 동생 완전 멋지더라. 온 가족이 함께 있었다.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이게 가족이었다.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묶인 진짜 가족. 그 사건 이후
그 여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법원은 그 여자의 친권 주장을 기각했고 오히려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세상은 진실을 알았고 나는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었다. 첫 복귀 무대는 부모님을 위한 연주회였다. 관객석 앞줄에 앉아 계신 엄마 아빠를 보며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연출 시작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곡, 부모님께 처음 배운 곡을. 연주가 끝났을 때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나는 객석에 부모님만 보였다. 엄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계셨고 아빠는 환하게 웃고 계셨다. 나는 버려진 아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된 딸이다. 피는 아니었지만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피아노 앞에 앉는다. 내 인생을 구해준 사람들에게, 나를 선택해준 사람들에게, 진짜 부모님께 연주로 대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말하기 위해서. 부모는 피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진짜 가족은 함께한 시간과 나눈 사랑으로 만들어진다고. 나는 김지우다. 보여줬지만 선택받은, 가난했지만 사랑받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피아니스트.